네, 영상을 다른 걸로 찍어보려고 좀 바꿨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고 편한 걸로 하죠, 뭐.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유결합 형성하고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까지 했고요. 다음 오늘은 공유결합이 결정을 어떤 형태로 이루는지에 대해서 좀 볼 건데, 공유결합의 결정은 분자 결정과 공유 결정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먼저 여기에 나와 있는 드라이아이스나 아이오딘 같은 경우가 분자 결정인데, 우리가 먼저 분자의 정의를 알아야겠죠? 분자는 정의를 어떻게 하죠? 분자는 물질의 성질을 가진 최소 단위, 그걸 우리가 분자라고 정의를 하는데, 잠시만. 물질의 성질을 가진 최소 단위 입자, 이게 분자잖아. 여기서 최소 단위 입자라는 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최소 단위로 존재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분자이고, 우리가 흔히 아는 물, 주위에 제일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물 역시 분자이고, 얼음을 이룰 때, 그러니까 물의 고체 형태인 얼음이 될 때 여기 있는 드라이아이스나 아이오딘처럼 이런 형태로 존재하게 돼요. 지금 보시는 드라이아이스나 아이오딘 둘 다 고체잖아. 그러니까 이 분자들이 고체가 됐을 때 어떤 결정을 이루고 있냐, 그걸 우리가 분자 결정이라고 부른다고. 일단 지난 시간에 우리 물질의 성질할 때 했던 것처럼 공유 결합하고 있는 분자들은 요 CO2도 마찬가지로 CO2에서 C와 O가 이렇게 결합하고 있는데, 요 사이사이 분자 안에서의 결합은 공유 결합으로 굉장히 강하지만 CO2와 CO2, 얘와 얘 사이에는 분자 간의 인력이라고 하는 굉장히 약한 힘으로 결합되어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드라이아이스와 아이오딘이 대표적인 승화성 물질이야. 승화가 뭐야? 승화는 고체가 기체가 되고 기체가 고체가 되는 걸 다 승화라고 해요. 고체에서 액체를 거치자고 바로 기체로 된다는 건 그만큼 분자 간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쉽게 결합을 끊고 분자 간의 인력을 끊어내고 기체가 될 수 있다라는 뜻이야. 나프탈렌도 승화성 물질이죠. 화장실에 놓는 그 나프탈렌 있잖아. 얘도 승화성 물질이에요. 그 다음은 공유 결정을 볼 건데, 공유 결정은 뭐냐면 그 결정을 이루고 있는 전체가 다 입자 사이사이가 전부 다 공유 결합으로 되어 있는 거야. 대표적인 게 탄소의 동소체들인데, 동소체는 먼저 다시 얘기해 줄게. 동소체는 같은 원소인데 서로 다른 성질을 갖는 애들을 동소체라고 해. 그러니까 흑연도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고 다이아몬드도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완전 성질이 다르잖아. 이런 걸 동소체라고 해요. 보시면 흑연에서도 요 육각형을 이루고 있는 이 6개의 탄소 원자들끼리는 전부 다 공유 결합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강하죠. 하지만 요 층과 층 사이는 공유 결합이 아니야. 그냥 인력이야. 그래서 이 층과 층 사이는 되게 약해. 우리가 흑연을 판상 구조라고 하는데, 판이 하나씩 하나씩 떨어진다고. 그래서 연필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연필로 쭉 문지를 때 요 한 층이 떨어져 나가는 거야. 반면에 다이아몬드는 사면체 구조예요. 사면체라는 건 얘 하나를 중심으로 보면 얘가 4개의 탄소와 결합하고 있어. 이렇게 이걸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데 요 면이 정삼각형이 4개가 나오는 사면체예요. 그래서 얘를 사면체 구조로 또는 그물형 구조라고 해요. 보기에도 굉장히 강해 보이죠?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굉장히 강한 물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이제 프린트를 다시 한번 볼게요. 프린트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분자 결정은 원자들이 공유 결합한 분자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이루어진 고체 물질. 중요한 건 분자예요, 분자. 분자가 규칙적으로 되어 있으면 그걸 분자 결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분자 간 결합력은 약하다 그랬지. 매우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매우 낮다. 여기도 녹는 점이네. 왜 다 녹는 점이라고 써놨을까? 네,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매우 낮다는 게 특징. 대표적인 건 CO2, 그다음 뭐 나프탈렌, 얼음, 아이오딘 이런 것도 있어요. 공유 결정은 다른 말로 원자 결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얘는 원자들이 여기 놓여 있다. 공유 결합하여 그물처럼 연결돼서 형성된 고체 물질. 그러니까 원자들이 결정을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그 원자들끼리 공유 결합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단단하다. 결합력이 세니까 녹는 점과 끓는 점 역시 매우 높아요. 얘를 녹이려면 이 CO2를 녹이려면 요 CO2 분자와 CO2 분자 사이의 인력만 이기면 됐는데 얘는 공유 결정에서는 결합하고 있는 이 원자와 원자 사이를 끊어야 되거든? 이건 무슨 결합? 공유 결합을 끊어야 돼. 공유 결합은 강하잖아요. 그래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매우 높다. 자, 탄소의 동소체 아까 좀 얘기했었는데 프린트 다음 쪽 33쪽 동소체라는 건 동일한 원소로 이루어진 성질이 다른 물질을 동소체라고 해. 그중에 탄소가 동소체가 많이 있는 편이에요. 탄소 동소체를 몇 개 볼게요. 탄소가 이러한 여러 가지 동소체,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질 수 있는 건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거든? 옥텟을 만족하려면 전자를 몇 개 가져야 되죠? 8개 가져야 되죠. 그러니까 탄소 같은 경우는 전자가 4개 있으니까 공유결합도 4개 할 수 있는 거야. 다른 전자를 4개를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른 원자 결합할 수 있는 최대 수가 4개나 되니까 다른 애에 비해서 훨씬 많은 결합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다양한 구조를 가질 수가 있게 돼. 이게 탄소의 특징이에요. 먼저 다이아몬드는 탄소 원자가 하나가 이웃한 탄소 원자 4개와 결합한다. 이거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구조는 정사면체 구조라고 하고 녹점 매우 단단하다. 다음 흑연은 이걸 지금 보이려나? 최대한 확대해 보면 이 하나가 잘 안 보이는데요. 여기를 볼게요. 얘를 볼게요. 얘를 보면 얘가 이렇게 그 다음 이쪽으로 또 이렇게 그다음 이쪽으로 이렇게 이 육각형이 겹쳐있는 형태여서 한 탄소 원자가 총 3개의 결합을 하고 있어요. 얘는 탄소 원자가 하나가 이웃한 탄소 원자 3개와 결합한다는 게 흑연이고요. 그 다음 층과 층 사이가 구분되어 있는 층상 구조. 층 사이 인력은 약하기 때문에 미끄러져 떨어진다. 그래서 연필심이나 윤활제 등으로 쓰여요. 우리 열쇠 구멍 뻑뻑할 때 연필심 갈아가지고 거기다 후 불어넣으면 열쇠가 잘 들어가요. 윤활제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 플러렌도 보시면 이게 축구공 모양인데 얘를 보면 지금 이렇게 결합하고 있고 그 다음 위로도 돼 있죠. 그러니까 요 하나가 총 3개의 결합을 하고 있죠. 다른 애들 다 마찬가지예요. 얘도 탄소 원자 3개와 결합하고 있다. 얘의 특징은
뭐 정육각형, 정오각형의 결합한 축구공 모양이고요. 높은 온도 압력을 잘 견딜 정도로 매우 안정한 게 특징이에요. 다음은 탄소 나노 튜브라고 하는 건데 그래핀을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게 흑연의 한 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실제로 이거를 만드는 방법으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했냐면 흑연을 스카치 테이프로 붙였다가 살짝 떼어냈어. 그래서 그래핀을 발표를 해요. 발견을 하고. 그걸 노벨상을 받아요. 흑연에서 태어난 한 층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탄소 원자 3개와 결합하고 있어요. 얘는 뭐 강도가 매우 높고 여러 디스플레이에 사용되고 있는 좋은 소재이고요. 마지막 탄소 나노튜브는 이 그래핀을 말아놓으면 돼요. 이런 빨대 형태로. 얘도 역시 탄소 원자가 3개씩 결합하고 있고 원기둥 모양이에요. 자, 그런데 보면 여기에서 다이아몬드만 4개와 결합하고 나머지는 탄소 원자 주변에 있는 3개와 결합하고 있지.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탄소는 원자가의 전자가 4개 있다 그랬어요. 원자가 전자가. 근데 지금 주변에 3개의 탄소와 결합했으니까 얘가 이렇게 되면 전자 하나가 남죠. 이 전자. 얘가 중요한데 하나의 전자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전자가 왔다 갔다 돌아다닐 수 있어. 이 그래핀이면 이 그래핀 전체 층에서 전자들이 움직일 수 있어요. 탄소 나노튜브도 마찬가지, 플로렌도 마찬가지, 흑연도 마찬가지. 따라서 이 셋은 전기가 잘 통해요. 공유결합 물질 중에 흔치 않게 전류가 흐르는 애들이 바로 탄소의 동소체 중에서 얘네들이야. 반면에 다이아몬드는 4개와 결합하니까 전자 4개를 다 썼겠지. 그래서 얘는 전기가 통하지 않아요. 됐죠? 자, 여기까지 하고 책으로 돌아가서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자, 핵심 관념 확인하기 볼게요. 비금속 원자들이 각각 원자과 전자를 내놓아서 전자쌍을 공유해 이루어지는 결합을 공유결합이라고 하죠. 다음, 얘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물질 X가 어떤 물질이 있어. 탄소 원자 하나와 수소 원자와 염소 원자로 이루어졌대. 물질 X로 가능한 물질을 모두 써보자. 한번 풀어볼게요. 풀어서 선생님한테 핸드폰으로 카톡으로 보내세요. 지금 바로 보내세요. 네, 수고했고요. 어떻게 푸는 건지 한번 알려줄게요. 어쨌든 여기에 있는 애들은 다 탄소, 수소, 염소 전부 다 비금속이죠. 비금속끼리 결합할 때는 무슨 결합? 공유결합을 할 거야. 전자를 공유해야 돼요.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 있어요. 수소 몇 개 있죠? 하나 있죠. 염소는 몇 개 있어요? 염소가 몇 쪽이야? 염소는 17쪽이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가 7개 있어요. 자, 그러면 공유결합할 수 있는 개수를 보자고. 탄소는 최대로 공유결합할 수 있는 게 몇 개까지 할 수 있니? 하나를 내놓고 하나 받으면 되니까 최대 4개의 공유결합할 수 있고, 수소는 전자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밖에 결합 못하죠. 1개의 공유결합할 수 있고요. 염소는 7개 있잖아. 염소도 옥텟 만족하려면 전자 8개만 있으면 되죠.
따라서 공유결합을 하나만 더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이 탄소가 갖고 있는 4개의 전자중들과 수소와 염소가 공유결합하면 된다 이거예요. 따라서 가능한 물질들은 C에 H가 4개 다 붙을 수도 있고요. C에 염소가 4개 다 붙을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가능한 거예요. CH4 가능하고요. 그럼 그 중에 하나만 염소로 바뀔 수도 있어. CH3, Cl 될 수 있고 2개 될 수도 있죠. CH2, Cl2도 되고요. 다음 CH, Cl3도 되고 CH 아니죠. 그리고 CCl4도 되죠. 자, 다음 분자는 다중결합. 이거는 한번 표시해 볼게요. 우리가 선으로 표시하는 방법도 있잖아. N2 같은 경우는 기억나죠? 이거 몇 중결합이지? 3중결합이지? 한번 해보세요. 우리 따지는 방법이 있었죠? 자, 얘도 다 해서 얘를 책에다가 그 전자 모형으로 그려서 나타내고 아래다가 몇 중결합인지 표시해서 선생님한테 보내세요. 오늘 네, 여기까지 할 거예요. 요거 표시해서 보내는 것까지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생했어요. 해보면서 질문 있으면 바로 물어보세요. 카톡으로. 고생하셨습니다.